안녕하십니까. 김석환입니다. 오늘 위믹스 홀더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위믹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취합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에 답하는 방식과 저희 작년 성과를 같이 말씀드리는 자리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재단 입장에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또 위메이드가 답을 해야 하거나 또는 게임 개발사가 답을 해야 되는 질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믹스 홀더 간담회이기 때문에 위믹스 재단 대표로서 재단이 답해야 하고 답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 2월이 되었는데 2025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2025년도에 냈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롬이라는 게임과 그 다음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이라는 두 개의 큰 게임이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런칭되었습니다. 저희 위믹스 3.0 위믹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이었고 또 당연히 가장 좋은 성과를 내준 프로젝트들이기도 합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매출에 관해서는 저희 위메이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일단 위믹스 플레이가 저희 지금 플랫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고 또 게임 플랫폼이기도 해서 위믹스 플레이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누적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YOY가 연대비죠, 숫자죠. 2024년 또까지 누적 가입 숫자가 41만 7천 명이었는데 2025년도에 540만 명가량이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적 가입자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명 가까이가 새로 신규 가입을 해서 위믹스 플레이 회원이 되었고요. YOY로 한 1200%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규 가입자 수는 방금 제가 실수로 약간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약 501만 1000명 정도로서 2024년도에 41만 7천 명에 비해서 1100%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500만에 전체 회원 수 540만 명이 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이자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DAU,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DAU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줄임말이라서 매일 방문하는 일 방문자 수입니다. 매일매일 방문하는. 누적 수치나 더한 수치가 아니고 매일매일 몇 명이 방문하는가에 대한 수치인데 이 수치는 2024년 14,994명에서 2025년 39,851명으로 YOY로 해서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방문자 측면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위믹스 플레이는 이제 위믹스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이자 플랫폼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작년에 런칭했던 롬과 그다음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0월 말에 런칭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성과를 견인하는데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플레이의 MAU라는 수치가 있죠. DAU는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서 하루 일 방문자,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하는가의 숫자고, MAU라는 숫자를 저희가 업계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지표로. MAU는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월에 얼마가 방문하느냐. 한 달에, 죄송합니다, 방문하는 유저의 숫자인데요. 최고 MAU는 286만 7천 명 정도를 기록해서 약 300만 가까이가 한 달에 방문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치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3.0 메인넷의 성과에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넷 출시 이후에 저희 원래 기준으로 DAU, 일방문자 수요. 일방문자 수가 16만 2천 명을 조금 넘는 수치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시면 숫자가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게임, 저희 뭐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든가 나이트크로우라든가 이런 게임들을 할 때 항상 지갑에 접속해서 방문해서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 게임은 그냥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고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NFT를 생성하거나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일들을 할 때만 사실 이제 월렛을 방문하고 접속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블록체인 서비스 자체가 좀 아직 어렵고 쓰기가 아주 편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지갑을 접속하지는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부터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되게 엄혹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은 생존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트래픽도 많이 줄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숫자를 보인다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미르가 가장 큰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역시 저희 그 지갑 주소 어드레스를 보자면 2025년 12월에 이제 누적 주소가 12월 8일 날 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 지갑 주소도 YOY 연간으로 비교를 좀 해보자면 2024년에 130만 개 정도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2월에는 202만 3천 개 정도가 돼서 YO 연간으로 한 55%가 증가했습니다.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프로젝트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그래도 위믹스 프로젝트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믹스 페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믹스 페이의 결제 금액도 대폭 증가했는데요. 위믹스 페이는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에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은 거의 유의미한 데이터, 그러니까 YOY로 저희가 뭐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YOY로 좀 비교하기 어렵긴 한데, 어쨌든 2024년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요즘 좀 너무 일이 많아서인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연간으로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믹스페이의 지표는 2025년 상반기와 2025년 하반기의 지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거니까요. 2025년 상반기에는 위믹스 개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만 3,294개, 175만 개 정도의 위믹스가 위믹스페이에서 사용되었고 매출로 일어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수치가 1,702만 8,183개로 증가했습니다. 대략 봐도 약 9배에서 10배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2025년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2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약 10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믹스페이가 결제 시스템으로 페이먼트 모듈로 잘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큰 도전이었고 저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사례도 많지 않았고 저희가 이를테면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발행한 이제 위믹스라는 유틸리티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하는 도전이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토크노믹스나 게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자평하고 싶고요. 여전히 위믹스페이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025년도의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믹스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믹스페이의 이제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페이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제 시스템이자 페이먼트 모듈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위믹스페이는 위믹스의 온보딩 게임들에서 게임 내 상점 등에서 결제를 할 때 결제 수단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물론 독점적인 결제 수단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글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등에도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믹스페이만 제공할 수는 없고요. 병행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믹스페이를 위믹스 3.0에 온보딩되는 게임들의 결제 모듈로 제공할 생각이고요. 또 PG 파트너사들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서비스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믹스페이는 사실 이미르 글로벌의 토크노믹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르 글로벌에서 위믹스 코인을 게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임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토크노믹스를 시도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르 글로벌 내에 리전 거래소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는 위믹스, G위믹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G위믹스를 기축통화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교환수단으로 해서 거래되는 거래소인데 사실 게임에서 매우 중요하고 좋은 아이템들은 이 리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사실 위믹스가 굉장히 게임에 깊숙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게임을 되게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사실 위믹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정도의
저희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뭐랄까요,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높은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토크노믹스를 구성했고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리전 거래소에서 작년에 그 거래된 위믹스 위믹스의 그 매출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1억 정도가 수수료로, 총 거래 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로 그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됐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위믹스 플레이의 뭐 NFT 거래 수수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이제 블록체인 매출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위믹스 페이 매출은 지금 현재 감사인과 저희는 위메이드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외감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감사인, 한국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기준을 저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 기준을 저희 마음대로 설정하면 저희가 감사 의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인과 협의하에 위믹스페이 매출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이나 게임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임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매출은 리전 거래소 같은 이런 거래소의 수수료 매출이나 아니면 위믹스 플레이의 NFT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소가 있죠. 거기 수수료라든가 또는 다른 기타 플랫폼 수수료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미량이지만 뭐 저희가 외부에 노드 운영하거나 이런 보상이 아주 미량이 있지만 별 큰 의미는 없는 수준이고요. 어쨌든 이런 매출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위믹스 페이의 매출은 현재 이제 게임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감사인이랑 협의하에 이렇게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믹스 페이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믹스 페이는 뭐 저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 금액, 결제 금액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서비스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2026년 올해 시도해 보려고 하는 방향은 이건 사실 뭐 아직 완전히 계획이 100%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홀더 간담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범용적인 결제 모듈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 위믹스에 온보딩된 게임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이 아닌 완전 다른 사용처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용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좀 더 범용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시도를 해서 이게 좀 더 범용적인 결제 모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성과를 끌어올려 보고 싶은 뭐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페이에 관련돼서 질문들이 들어온 거는 사실 바이백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이백은 저희가 이미 어나운스먼트로 공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사항에서 변동이 없고요. 위믹스 페이 수익의 약 4에서 5%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위믹스를 바이백한다 라는 사실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고, 바이백은 저희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티업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초단기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투자자들한테 악용당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점을 예상하게 되면 또 불필요한 아니면 원치 않는 효과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백된 물량은 위믹스 100만 개가 넘는 물량을 지금 바이백을 했고 저희가 별도의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백된 물량은 저희가 위믹스 생태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은 뭐 저희가 이미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온 플랫폼 전략과 좀 연결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위믹스 페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서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믹스페이의 이제 사용처가 확대되고 위믹스페이의 피앗 결제, 그러니까 법정화폐 결제죠. 뭐 미국 달러나 한국은 지금 금지가 돼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블록체인 게임이 금지돼 있으니까요. 뭐 달러나 아니면 뭐 유로나 이런 것들로 결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텐데. 그럼 법정화폐 매출의 4%에서 5% 수익의 5%도 바이백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에서 5%의 재원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제된 금액에서 수수료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건데 4에서 5%가 결제 시장에서는 결코 작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뭐 신용카드 결제 시장이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페이먼트 결제 시장에서 4%에서 5%라는 수수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법정화폐 매출에 붙여버리면 위믹스 페이를 사용할 개발사들이나 아니면 뭐 파트너사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사용할 메리트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저희가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결제 금액에서 빼서 써야 되는데 이걸 위믹스 바이백 재원이라는 명목으로 4, 5%를 여기서 빼버리면 결제 수수료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믹스 페이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페이를 사용해야 할 유인이나 메리트가 매우 약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위믹스 페이의 전체 파이가 그러니까 전체 매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화폐 기반 매출을 가지고 위믹스를 바이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플레이온 말씀도 뭐 잠깐 드려야겠지만 플레이온이 웹2와 웹3를 아우르는 게임 플랫폼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위믹스페이가 플레이온의 주요한 결제 시스템이 될 거기 때문에 메인 결제 시스템이 되겠죠. 뭐 그러나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서비스하려면 여전히 구글, 애플 결제를 거쳐야 되긴 합니다. 붙여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주요한 결제 시스템이 될 텐데 플레이온도 그렇고 위믹스페이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거는 웹2 게임을 끌어들여서 법정화폐 매출을 낸 걸 가지고 위믹스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믹스페이의 결제 수수율이 대폭 상승해서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훼손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뭐 또 웹2 게임과 웹3 게임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혼재되고 너무 믹스되게 돼서 한 몸처럼 돼버리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예상되는 게 규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원했던 바는 어쨌든 웹3 게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아직까지는 웹2 게임, 그러니까 전통 게임 시장에 비해서 너무 작은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웹2 게임까지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됨으로써 웹2 게임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웹3 게임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웹3 유저로 전환되고 자연스럽게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노출됨으로 인해서 웹3에 친숙하게 되고 추후에 웹3 게임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고 이런 류의 플랫폼의 기본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위믹스에 현실적으로 위믹스 가격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질 수 없다라는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믹스 가격이 오르면 사실 저도 좋죠. 저도 위믹스 가격을 너무 올리고 싶고 위믹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 플랫폼의 핵심인 위믹스 플레이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온보딩에 관련해서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온보딩은 당연히 계획이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온보딩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온보딩을 할 만한 의미 있는 게임이 있느냐가 사실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들이 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시장이 냉각되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도 괜찮은,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의미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개수만을 채우기 위해서 온보딩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신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로 이 산업에서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미르 글로벌이 우리 위믹스 생태계와 위믹스 플레이를 크게 성장시킨 것처럼 정말 의미 있는 게임을 온보딩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게임을 온보딩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많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노력해서 정말 플랫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생태계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온보딩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출시 예정인 나이트크로우 2나 미르5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당연히 이 게임들은 위믹스에 당연히 온보딩 돼서 서비스가 될 것이고 아마도 이 게임들이 또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나 회사나 개발사들 중에 저희만큼 양질의 게임을 완성도 높고 재미있는 게임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2025년도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장을 이어갔던 것이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에서 게임 업계에서 나이트크로우 2와 미르5만큼의 완성도를 가진 게임을 찾을 수 있느냐 극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큰 성장의 기여는 이 게임들을 통해서 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도 2025년도 또는 준비되는 저희 2025년도인데 온보딩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믹스 플레이와 위믹스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토크노믹스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위믹스를 중심으로 한 이미르 글로벌의 적용이 처음 저희가 되었죠. 게임 토큰을 발행 안 하고 이런 토크노믹스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당연히 저희는 그걸 유지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르 글로벌의 토크노믹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크노믹스를 계속 유지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더 발전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믹스를 중심으로 한 토크노믹스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이트크로우 2, 미드5 이런 게임들의 온보딩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뭐 글로벌 원빌드 저희가 이제 위메이드 컨퍼런스 콜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전략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적절치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게임을 제작하거나 재단에서 제작비를 대줘서 퍼블리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재단은 플랫폼 제공사고 위믹스 플레이라는 플랫폼과 위믹스 3.0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플랫폼 제공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거나 있는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게임 퍼블리셔 그리고 게임 개발사가 결정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만 제가 그냥 뭐 위메이드에도 몸담고 있는 입장, 뭐 제가 게임 사업을 리딩하는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뭐 어쨌든 글로벌 원빌드 전략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이나 각종 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글로벌 원빌드에서 어떻게 서비스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뭐 지금도 예를 들면 이미르 글로벌의 iOS 빌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애플 아이폰에서 하는 게임 아이폰에서 서비스하면 iOS라는 이제 그 애플의 OS가 있죠. 거기에는 지금 웹3 요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게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케이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경험을 해봤고 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그 규제에 맞춰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게임 내 시스템을 일부 조정하거나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하더라도 규제나 아니면 각종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할 예정이고 어쨌든 원빌드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현재 뭐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그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이미 출시된 게임들, 뭐 미드4, 나이트크로우 이런 게임들의 한국 버전, 한국 빌드, 그러니까 한국 서비스를 글로벌 블록체인 빌드랑 통합할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이것도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게임을 즐겨왔던 유저들이 즐겨왔던 컨텐츠와 그리고 게임을 속에서 자산이나 아이템 등등 뭐 자기의 어떤 게임 속의 자산을 쌓아온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블록체인이랑 통합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소탐대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빌드를 뭐 글로벌 블록체인 빌드랑 지금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오히려 유저 반발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MMORPG 외에 장르 확장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확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MMORPG만 서비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게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을 서비스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온보딩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뭐 그런 게임이 있다면 당연히 MMORPG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온보딩이 되어야 하겠죠. 네. 그리고 플레이온 플랫폼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플레이온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웹2와 웹3가 결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의 순수 역량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믹스 재단, 싱가포르 법인이죠. 싱가포르 법인은 블록체인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우리가 뭐 웹2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게임 제작과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레이온 전략은 위메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2 게임에 관련된 전통 게임에 관련된 영역은 위메이드가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인력도 보유하고 있고 게임 IP들도 보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재단이 블록체인 영역을 담당을 하고 전통 영역, 웹2 영역은 위메이드나 아니면 관련된 개발사들이 담당하는 그런 어떤 협업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플랫폼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온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거나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단 대표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온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게임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급변하긴 했지만 지금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사실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웹2와 웹3를 결합한 게임 플랫폼이라는 건 글로벌에 거의 사례가 없고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 것이고 그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만큼 타격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굉장히 프로젝트 자체도 클 거고요. 그래서 섣불리 시도해서 실패했다가는 뭐 이를테면 뭐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나 런칭해서 만들어서 런칭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리소스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워낙에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저희가 발표한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뭐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나이트크로우 2나 미르5가 플레이온에 온보딩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플레이온 플랫폼의 약간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플레이온이 준비가 되면 당연히 거의 온보딩이 될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좀 난감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소각, 바이백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뭐 위믹스 소각, 위믹스 바이백 계획이 있느냐, 추가 바이백 계획이 있느냐, 이 계획이 있었고 이게 사실 다 이제 유통량이랑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얘기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위믹스 메인넷에 온보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더 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고 위믹스 플랫폼의 뭐 중소 게임들을 온보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해석해 보면 위믹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재원으로 쓸 계획이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생태계를 활성화할 공격적 목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량을 줄이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바이백 하느냐, 또 추가로 할 거냐, 뭐 또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상당히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질문입니다.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저희가 인센티브라는 건 블록체인 업계에서 당연하게도 그랜트,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는 거죠. 프로젝트에 온보딩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근데 또 그건 당연히 유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이고 또 반면에 바이백은 유통량을 줄여야 되는 행위이고 이런 모순되는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균형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희는 올해 위믹스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연 온보딩 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시장에 얼마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서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서 온보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사의 또 양 프로젝트의 위믹스와 그 온보딩이 해야 될 프로젝트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위믹스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아마 스탠스를 가져가게 될 것임은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바이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기 좀 괴로운 얘기들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좋은 말씀만 사실 드리고 싶고 좋은 말씀만 드리면 뭐 욕도 덜 먹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뭐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바이백도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바이백을 뭐 3차례 정도 대규모로 했고 지금 올해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바이백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에서 위믹스를 네, 말이 길어지면 또 뭐 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추가 바이백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뭐 발생한다면 또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모든 것은 뭐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기 좀 뭐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한 주제는 아닌데 저희 이제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 SWMix 교환 버그로 인해서 뭐 위믹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뭐 저희가 사고 원인 경위 뭐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공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 바이백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듣기 좋은 말씀만 해드리고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하는 점은 이 물량은 저희 위믹스 생태계에 할당된 리저브 물량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전혀 예정에 없었는데 이미르 글로벌에 사용하기 위해서 100억 원 바이백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100억 원 바이백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전혀 계획이 없었던 바이백이었고 그 바이백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었겠죠. 위믹스 가격에도 아마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SWMix 버그로 인해서 뭐 유출된 물량은 저희가 바이백한 물량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지라도 저희가 이미 100억 원어치의 바이백을 통해서 시장에 서 바이백을 실행을 했고 또 그 물량으로 버그로 인해서 뭐 발생한 일부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전액 다 전량을 다 복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바이백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백 하겠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바이백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YMT 과지급 오지급 뭐 과지급 건이 있었는데 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사실 게임 개발사에서 전적으로 했던 내용이 있고 사실 이건 뭐 저희 위믹스 플레이 내지는 재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 드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바이백하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답변을 들었고 지금 뭐 한 이미 71% 정도 물량이 바이백 됐다고 들었고 순차적으로 해서 문제 없이 다 바이백하겠다라고 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이제 저희 위믹스 플레이와 위믹스에 온보딩된 게임들과 향후 계획과 뭐 플레이온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질문 중에 또 뭐 위믹스파이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어요. 뭐 향후 비전이 뭐냐, 향후 뭐 결제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로 확장할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고려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뭐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소중한 또 자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스테이블넷이라는 금융 인프라를 개발을 해서 테스트넷을 런칭하고 이제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 스테이블넷에 저희가 이제 뭐 메인넷, 금융 전용 메인넷, 차별화된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과 차별화된 메인넷,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소각하고 하는 관제 시스템도 이미 저희가 작년에 다 시연을 해서 개발을 했고, 또 저희 이제 지갑도 저희가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뭐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 경쟁자 대비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스테이블넷 메인넷을 제공하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메인넷은 익스체인지, 뭔가 교환되는 장소가 없으면 생태계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뭔가 자산이 거기서 발행돼서 거래되는 건데, 블록체인은 자산의 네트워크고 자산이 발행되고 그것들이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환이 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인넷이건 다 익스체인지가 있죠. 교환을 하는, 제공하는. 뭐 보통 흔히 덱스라고 하는데 저는 덱스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스테이블넷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위믹스파이 같은 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익스체인지 같은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뭐 STO, RW 같은 것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고민해서 활용하고, 그게 또 저희의 뭐 비전이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뭐 바이백, 소각 이런 질문들 여러 개 해주셨는데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고, 뭐 2026년도 올해 위믹스의 계획은 아무래도 게임 중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핵심 역량이 게임이기도 하고, 위믹스 플레이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올해 온보딩될 중요한 게임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글로벌에서 훨씬 더 지금보다 경쟁력 있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26년도 블록체인 시장이 어떨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맞출 수 있다면 신의 영역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한동안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와중에 뭐 다른 경쟁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제대로 된 의미 있는 행보를 못 보인다 할지라도 위믹스 프로젝트는 위메이드와 함께 매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훨씬 더 경쟁력 있고 경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이자 생태계로 자리 잡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믹스 페이가 연착륙하고 있기 때문에 위믹스 페이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업의 한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블넷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또 있으셨는데, 스테이블넷도 사실은 위믹스 홀더 간담회에서 답변 드리는 내용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스테이블넷 프로젝트를 위믹스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인식되면 오히려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뭐 정부 당국의 라이센스도 받고 컨소시엄도 만들고 뭐 이래 파트너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마치 위믹스를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인식되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스테이블넷은 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믹스와는 별개의 프로젝트입니다. 별개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
스테이블넷의 주체는 위메이드이고 재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스테이블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전히 저희가 계속 저희가 발표한 로드맵대로 꾸준하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도 이제 개발이 완료됐고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도 해나갈 거고 또 파트너십도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문제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장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뭐 스테이블넷의 파트너십에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안은 굉장히 당연히 민감한 사안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은 당연히 공개할 수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 관련된 내용은 너무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파트너사의 영향을 갈 수밖에 없고 기업 간 NDA 등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공개할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역시 파트너십 논의는 계속 하고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금융사 파트너십 논의는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상장 관련된 질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민감한 주제이고 너무너무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예요.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상장 할 거냐 이런 질문들 당연히 하실 거고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거래 지원 종료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겪었고 그런데 지금 뭐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가 섣불리 국내 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국내 상장을 이렇다 저렇쿵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전체 상장, 그러니까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상장의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상장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관련된 사안은 사전에 저희가 공개하면 상장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뭐 글로벌 거래소, 뭐 해외 거래소 중에 한 군데랑은 이미 거의 합의가 완료되는 수준의 논의가 된 곳도 있고 또 뭐 합의가 완료됐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뭐 논의가 진전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고 당연히 저희는 뭐 상장도 저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장은 손 놓고 있다, 상장할 계획이 없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뭐 상장도 뭐 다들 위믹스 가격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위믹스 가격은 사실 위믹스 공급량, 유통량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장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이죠. 당연히 뭐 거래소 상장할 때 아무런 비용 없이 상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뭐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래소들에서 아마 상장을 할 때 상장시키고 나서 아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크립토 윈터, 크립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건 곧 거래소의 수입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거래소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거래소들에서 상장에 관련된 비용을 좀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뭐 현재 시장의 현실이죠. 근데 저희가 뭐 별 예를 들면 아까 게임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상장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래소에 단순히 상장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집행해 가면서 위믹스를 당연히 저희가 쓸 수밖에 없어요. 상장을 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지역의 거래소가 됐건
아니면 그 거래소가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거래소가 됐건 뭐 어떤 거래소건 의미 있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장은 그냥 전반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위믹스 생태계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되고 추진될 것이다 라는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질문을 보고 되게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저랑 의견이 굉장히 다르실 수도 있지만 보시고 계신 분들은 고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상장, 바이백, 소각, 출시 일정 당연히 너무 궁금하시겠죠. 너무 궁금하실 텐데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사실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답답함이 좀 있고, 굉장히 뭔가 논의가 계속 이어지거나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질문 중에 엑시 인피니티에서 도입했던 BAXS, 뭐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BX라고 하겠습니다. AXS가 이제 엑시피니티 생태계 기축 토큰이죠. 여기는 이제 메인넷은 아니니까 네이티브 코인은 아닌데, 이게 게임에서 이용될 때 엑시피니티에서 도입한 BX라는 토큰노믹스를 뭐 봤다면 이거를 좀 참고해서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보면 사실 저는 좀 힘이 나기도 하고 좀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실제 제가 해야 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토크노믹스에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고, 이미르 글로벌로 기점으로서 굉장히 큰 전환이 있기도 했고, 위믹스 중심 토크노믹스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글로벌의 다른 프로젝트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BX의 케이스를 보면 사실 저희가 이미르 글로벌에 도입한 토크노믹스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리딩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마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당연한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다만 아마도 저희가 이미르 글로벌의 토크노믹스를 먼저 아마 공개했을 것 같은데,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좋은 일이겠죠. BXC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 이미르 글로벌의 토크노믹스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한 30분 해야 되는 얘기인데 뭐 장황하게 듣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테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랑 좀 다른 점은 BXC가 계정에 귀속되는 토큰이라는 점이죠. 저희로 따지면 이제 GMix랑 굉장히 이미르 글로벌 GMix랑 비슷한 토큰인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저희 GMix는 계정에 귀속되는 구조는 아니죠. 계정에 귀속되는 구조는 아닌데, 어찌됐건 BXC도 계정 귀속은 아니지만 AXS로 마치 우리 GMix가 위믹스로 변환되듯이 1대1로 교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정 귀속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궁극적으로 볼 때. 결국은 이제 시장에 매도 가능하고 타인에게 전송 가능한 결국 궁극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할 점은 계정 귀속이라는 점이랑 엑시 스코어, 엑시 점수라는 거를 가지고 BXC에서 엑시로 전환할 때 계정 수수료, 교환 수수료를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움직이게 변동되게 설계했다는 점이 좀 다르죠. 다른데 사실 저희가 GMix를 위믹스로 교환할 때 위믹스 전환 수수료가 꽤 높은데 그 수수료는 이렇게 변동되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BXC랑은 좀 다른데, 그렇지만 저희 GMix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거나 얻거나 하는 토크노믹스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사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기여하고 게임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시 스코어는, 엑시 점수는 저희가 주의 깊게 계속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토크노믹스, BXC 토크노믹스를 발표하고 이 아마 질문을 하신 분은 엑시 토큰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런 점들이 아마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 결국 엑시 토큰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토크노믹스를 설계할 수는 없고 그런 효과는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발전된 토크노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BXC보다는 좀 더 좋은 토크노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너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엑시스 점수를 통해서 전환 수수료를 차등화하면 결국 시장의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그래서 엑시 토큰의 매도 압력이 감소하면 엑시 토큰의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효과를 아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게임을 업으로 했고 서비스를 했고 사업을 해왔고 제작도 해봤고 해봤는데 이게 결국 뭐가 문제냐면 고인물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제작해서 서비스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온라인 게임은 굉장히 수명이 길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나중에 전부 고인물 게임이 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게임을 한 고레벨 상위 유저들만 남아서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들이 모든 게임들에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엑시 스코어, 엑시 점수 산정하는 제 로직을 저희가 보면 굉장히 게임 고인물들, 하이 랭커들의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집중돼서 엑시 토크노믹스에 관련된 혜택도 다 완전히 집중돼 버린다. 이러면 완전히 고인물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규 유입은 전혀 들어올 엄두도 안 나고 들어올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고인물 유저들이 온갖 이익을 다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 고정되어 있는 구조는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유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신규 유저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항상 장점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토크노믹스라는 건 굉장히 다층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MMORPG 같은 게임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해서 설계할 수는 없다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엑신피니티의 구조가 롱런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분명히 부작용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장점은 좀 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믹스는 정말 양반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프로젝트들 사실 좀 더 어려운 시절이 지속되면 정말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위믹스는 다 아시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년 후에 만약에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 살아남는 소수의 프로젝트 10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위믹스가 될 거라는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홀더 간담회 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AI 버블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블록체인 시장도 자산 가격 하락하면서 그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고 오히려 제일 앞서서 받고 있죠. 그런 면으로 보면 사실 제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 한국의 인터넷 1세대나 1.5세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IT 버블이 옛날에 있었죠. 인터넷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그런 거 한다고 발표만 하면 막 주식이 미친 듯이 주가가 상승하고 돈이 몰리고 투자가 몰리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저도 겪었죠.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이 줄을 섰던 시절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 버블이 꺼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살아남은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빅테크가 되고 한국의 빅테크가 되고
결국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블록체인 산업도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시장에 규제 없이 탈중앙화라는 미명하에 일어났던 무질서한 행위들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고, 사실 프로젝트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성과와는 상관없이 마케팅이나 아니면 초반 토큰 가격 상승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단순한 자본 차익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 아니면 인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거나 흥행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프로젝트들은 오래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거 당연히 다 잘 아실 거고 어쨌든 위믹스는 이 엄혹한 시절을 버텨서 나중에 최우승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믹스 생태계가 2025년도에 성과가 없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년도에 성과가 있는데 많은 이 간담회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근데 왜 위믹스 가격은 그 모양이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겠죠.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얘기만 나오면 사실 제 목소리가 작아지긴 하는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긴 합니다. 아마 엑시 인피니티도 BXC 같은 토크노믹스를 굉장히 과감하고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을 거고 토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였을 텐데 결국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고 모든 프로젝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이 블록체인 시장이 사실 그 프로젝트의 본질적 가치를 완전히 수렴하고 있는 시장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좀 아직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의 가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긴 하지만 위믹스의 본질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한 면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간에 토큰 가격이 오르면 너무 좋은데 단기간에 토큰 가격이 연연하면 프로젝트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토큰 가격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체념했다라는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저희는 저희의 길을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갈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2026년 한 해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